2014년, 2015년 이때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3만 년 전 바이러스를 발견했어요. 근데 판도라 바이러스, 몰리 바이러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바이러스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메바에 넣어봤어. 근데 아메바가 감염되는 거예요. 3만 년 전 바이러스도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우리 몰랐어. 모르는 바이러스인데 그 3만 년 빙하 속에서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해봤더니 살짝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해인 2016년에 그러니까 일부러 꺼내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버렸어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거기서 바이러스, 뭐 탄저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에 그 빙하가 녹아서 나온 탄저균의 술록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 탄저균에 감염돼서 거기 시베리아에 무슨 탄저균이 있어요. 추운데 거기에 뭐 균 걱정도 안 하는 데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있었겠죠. 그 적에. 근데 나온 거예요. 사람도 몇 명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걱정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베리아가 점점 물렁물렁해지기 시작해요. 얘는 단단한 얼음이었는데 물들이 녹아나가서 그다음에 집들도 어때요? 얼음 위에 세워놨는데 한쪽 녹으니까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2년에 이번엔 48,500년 동안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 가만히 있었던 바이러스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영구 동토층이요. 북반구의 육지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요번에 2022년에는 48,50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7종의 바이러스를 찾아냈어요. 근데 7종의 바이러스가 활동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메바에다 줘봤어. 아메바가 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지구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옛날 생명체들만 경험했고 뭐 매머드 이런 친구들이 경험했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감염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바이러스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바이러스니까 저번에 코로나처럼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었죠.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긴다면 박쥐 같은 동물들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전 지구 사람들이 다 비행기 안 타면서 없을 정도로 많이 이동하고 하루면 바이러스가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미 감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 같은 경우 끊임없이 계속 자기가 돌연변이를 일으켰잖아요. 딱 우리가 백신 만들었는데 그새 또 돌연변이 나고 그래서 계속 백신을 바꿔서 여러 번 맞아야 했죠. 물론 우리도 그래도 또 견뎌낼 걸 생각해요. 노벨 생리학상 등등의 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백신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10년 걸렸고 수십 년 걸렸는데 저번에 1년 안에 몇 가지씩 나오고 했잖아요. 사실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과학과 비해서 우리 죽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건 버틸 수가 있는데 근데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해했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경제 다 같이 망할 수 없으니까 사회에 공적 자금을 막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물가 올라서 미국에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도 5만 원씩 들어야 되고 뭐 일할 사람도 구하기도 어렵고 문제가 돼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경제 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 많은 생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말고 다음에 또 다른 거 생기겠지. 근데 그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를 거야. 거기다가 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땅속에 파묻혀 있던 게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 우리는 더욱더 많은 생명과학자들이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더욱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죠. 새로운 게 반드시 올 거죠. 반드시 오는데 이제 우리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제 사회 경제도 또 돌아갈 체계들을 연습을 해서 저번보다는 더 혼란스럽겠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계속 지어야 되고 코로나 시절에도 돈 번 사람은 돈 벌었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항상 문제는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해질 거다. 이대로 가면 2150년의 지구에는 인류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빨라야 2500년 많으면 3500년 4500년 1000년 2000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의 기온 변화 특히 18개월 동안의 기온 변화는 너무 빨라요. 2022년 봄부터 올해 한 여름까지 1년 반 정도. 예전에 온도가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해수온이나 기온이나 딱 오르잖아요.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에보다 조금씩 오르겠지. 최근에 18개월은 쭉 오르는 거에서 당연히 오르는 건데 점프를 했어요. 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왜 기온이 이렇게 높았어? 이산화탄소 많았고 엘니뇨도 많아졌잖아. 거기다가 해수온이 더워졌어. 해수온이 왜 이렇게 갑자기 더워졌는지는 과학자들도
오르고 있어요. 빙하가 녹았으면 해수면이 약간 더 시원해져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다음 저 대서양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문제냐면 대서양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서양은 이제 아래쪽에서부터 따뜻한 물이 위쪽으로 가고 위쪽에선 이렇게 차가운 물이 밑으로 쫙 내려가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은 밀도가 낮고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잖아요. 계속 순환이 위에서부터 가고 내려서 쭉 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북극 지역에 빙하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바닷물은 소금물이잖아요. 근데 빙하는 맹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물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에 바닷물의 밀도가 낮아진 거예요. 소금물은 밀도가 높고 밀도가 낮으니까 내려가지가 없는 거예요. 딴 바닷물인데 그 찬물이 빨리 내려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밀도가 높으니까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장해서 대서양의 해류가 멈췄다 얘기하는데 멈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느슨해져 버렸어요. 정신을 좀 확 빨리 가서 열이 가고 열순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더운데 계속 더우고 추운데 계속 추울 수밖에 없는 문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게 빙하들이 녹아서 그 소금물의 밀도가 낮아져서 그런 거지. 한 가지의 해석일 뿐인 거죠. 사실은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1도 높아졌다고 전 세계가 1도만큼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1.1도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4도가 더워진다고 해봐,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러면 4도가 더워지면 최고 기온은 5.1도가 올라요. 그런데 폭염 발생 빈도는 39.2배가 되는 겁니다. 1년에 10일 동안 폭염이었어. 산업혁명 전에. 그렇다면 39.2배가 늘어가면 얼마예요? 390일이네. 1년 내내 더워서 우리 휴가 가야 될 만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작물들이 자랄 수 있나요? 그 온도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갈 때보다 뭐 더워서 죽는 게 아니라 폭염 발생 빈도, 홍수, 강수량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도만 되더라도 도시인 가운데 약 3억 명이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시인 가운데 2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온도가 급격하게 온다 그랬잖아요. 2도가 되면 3, 4도가 그냥 금방 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그러니까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더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식량 문제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자연사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멸종하는지, 멸종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있을 거야. 저 생명은 왜 멸종했을까? 아니 3억 년 동안 고생대 바다에 바글바글 됐던 사면충이 왜 멸종했을까? 그들의 멸종으로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할까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 똑같더라니까요. 다 기후 때문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만한 기후 변화가 생기니까 멸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얼음덩어리인데 왜 생명이 멸종할까요? 그 당시 모든 생명 바다에만 살고 있었거든요. 그 바다로 내려가야 될 물이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육상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왜 바다 생명 는 깊이 200m의 대륙붕에 거의 다 살고 있는데 대륙붕의 깊이가 낮아진 거예요. 30평짜리 아파트에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5평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못 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멸종이었어요. 두 번째 대멸종 때는요. 화산 터지고 운석 부딪히고 난리 났어요. 세 번째 대멸종 때 대륙이 합쳐지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다 붙은데 생각해봐요. 바닷가는 원래 살기 좋은데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때도 많은데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고 사막은 늘어나고 산소 농도 떨어지고 화산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고생대 중성대 바뀌거든요. 바뀌자마자 똑같이 네 번째 대멸종 오면서 이제 공룡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다가 공룡이 멸종한 게 5번째 대멸종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공룡이 운석에 부딪혀서 멸종하잖아요. 운석에 부딪혀서 멸종한 게 뭐냐면 운석이 꽝 부딪히니까 열폭풍 나고 쓰나미가 나요. 그것 때문에 이미 기후가 바뀌어요. 30분 만에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공룡들이 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이제 지진이 나면서 전 세계에 지진이 나고 화산 터지면서 기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5번째 대멸종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대멸종을 보면 다 자연적인 이유로 일어나는데 화산이 터진지 운석이 부딪힌지 그 결과로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대기 산소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4, 5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예요. 그 당시 5번의 대멸종 때 그 당시 살던 생명체는요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화산 타진 걸 뭐 자기 막았겠어요? 운석이 대륙 합체는 막겠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편해요. 지금 우리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잖아요. 이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은 인간이에요. 너무 편한 거지 이제. 우리라고 화산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석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운석 말고
대륙이 합쳐지는 거 우리 막지 못해요. 화산 쳐지는 거 막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행동 때문에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우리만 변하면 돼요. 우리만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쓰지 않으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5차례 대멸종처럼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은데요. 우린 희망이 있어요. 5차례 대멸종 그 생명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속수무책이었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인류도 언젠가 멸종하겠죠. 근데 자연사에서 보면 사람 같은 생명체는 한 100만 년은 존재해야 정상적인 생명체예요. 호모사피엔스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0만 년은 더 있는 게 평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등장한 지 30만 년밖에 안 됐는데 짧으면 뭐 몇백 년, 길어야 만 년이면 70만 년 일찍 죽는 거잖아요. 멸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왜냐면요. 인류가 보통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에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줄 알아요?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우주에게 야, 네 나이가 137억 년이야 알려준 거예요. 인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동물과 식물도 이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그것도 동네마다 다르게 이쁜 이름을 정해줬어요. 인간이 없었으면 꽃도 예뻐 본 적이 없어요. 꽃이 예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꽃에 가서 야, 너 참 이쁘구나 고백해줘야 이쁜 거잖아요. 갑자기 인간이 사라지잖아요. 우주는 자기 날 잃어버립니다. 동물과 식물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떤 꽃도 예쁘지 못합니다. 꽃을 위해서도 지구와 자연을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도 좀 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100만 년 더 남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30만 년 만에 무너지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지구에서도 조금 살아남자. 거기다가 우리는 충분히 인간에 의해서 한 거고 자연적인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그 방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죠.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 생각합니다. 내가 2150년 얘기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부터 탱자하면서 계속 갔을 때 그런 거지. 지금은 우리가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세계는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변하고 있는 거지 세계는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중국과 인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장서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질타 받을 거예요. 너네 뭐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인간 없는 지구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 없는 지구, 인간 없는 자연, 인간 없는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한테. 인간이 멸종하고 나면 어떤 생명이 생길까요? 나는 궁금하지 않아. 내가 없는데 그다음 무슨 생명체인데 뭔가 상관이야.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은 내가 있는 지구, 내가 있는 우주인 거지. 내가 인간이 없는 게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걸 버텨내야죠. 인간 없는 자연이 정말로 아름다웠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동시에 우리는 지구를 버리고 다른 살 길을 도모하고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지. 뭐 몇 퍼센트의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저는 화성 이주 가는 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달 먼저 가겠죠. 이제 달 이주 성공해야 돼요. 왜냐면 달까지는 빛의 속도로 1.3초밖에 안 걸려요. 똑딱뚝 하면 달에 가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가까울 때도 3분 2초가 걸려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갔다가 화성 가는 표 많이 팔았거든요. 그거 다 편도표예요. 못 들어가요. 왜냐면 화성까지 가려면 연료를 많이 싣고 가죠. 대부분 연료예요. 연료를 싣고 출발해요. 화성까지 갔어. 돌아올 연료가 있었잖아요. 돌아올 연료까지 싣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표를 파는 건 뭐예요? 내가 화성의 이주에 대한 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진 않더라도 내가 가겠다고 표를 샀겠어요. 이거 한번 다들 연구하는데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테라포밍이라 합니다. 테라포밍. 테라가 땅이란 뜻이에요. 땅. 지구. 테라포밍, 그러니까 지구처럼 만든다. 화성을 지구와 행성 개조를 하자는 거예요. 영화 마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마스, 근데 그 시작이 옛날에 칼 세이건이 논문을 썼는데 금성을 갖다가 금성에 가서 살자고 하게요. 근데 금성이 지구와 크기도 비슷하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금성이 뭐 평균 기온이 한 477도 되고 가면 황산비 내리고 90기압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단열 잘하고 내려도 90기압이 되면 900m 압력이 그냥 다 짜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성은 자기장이 없어요. 지구는 양파처럼 여러 개로 되어 있잖아요. 한가운데 내핵, 그 다음에 외핵, 멘틀, 지각이 있어요.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무거운 원소가 밑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웁니다. 금속 주변에 금속을 막 돌리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요. 태양에선 지구로 빛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만 오는 게 아니라 방사선과 태양풍이라고 하는 우주 입자들이 와요. 그 우주 입자들은 생명의 분자들 다 쪼개버려요. 물, DNA, RNA, 단백질을 다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구는 자기장이에요. 지구에 자기장이 딱 있으니까 태양은 다 쳐내는 거죠. 만약에 갑자기 자기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서는. 지금 갑자기 자기는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낮에는 신라고분 같은 집에서 살다가 숨어 살다가 밤에만 활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벌레, 미생물, 식물, 동물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걔네들 사라지고 결국 우리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일찌감치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을 위한 기술 연구들이 뭐 한두 달에 하나씩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아이디어 기반에 뭐 어떤 금속을 뿌려서 온도를 바꿔 올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북쪽과 남쪽에만 물이 있대. 그럼 그 얼음이 있으니까 얼음 녹여서 써. 그 다음에 땅속에 뭐 박혔는데 이산화탄소 어떻게 해주고 대기도 어떻게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처럼 이렇게 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캠프들 만들어서 살 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는 앞으로 계속 살 수 없는 만큼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그쪽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시는 건 또 그렇죠. 절대로 투자금 회수하지 못합니다. 될 일 아니에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붐이 일었을 때 잠깐 내고자 얼른 빼셔야지. 그걸 계속 장기 보유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멸종은 예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좀 약간 의아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멸종이 내일 모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음 달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내년도 받아야 되고 내후년에 승진도 해야 돼요. 우리가 멸종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멸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2150년에 멸종된다. 2500년 멸종된다. 여러분 2150년까지 그 전까지는 이미 멸종 전에 다 살고 있잖아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가족 생활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쯤에 멸종될 때 승진해서 뭐해? 멸종되기 전에 승진은 당장 내년 후에 내후년의 일이란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난 사과나무 심겠어. 그 바보예요. 지구가 멸망한데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내일 멸망하면 하루라도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더 해서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한 번 더 만나보고 한 번 더 껴안아보고 같이 술 한잔 나눠야지. 근데 내일 멸종한다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는데 내년도 아니고 10년 후도 아니고 적어도 100년 몇백 년 후의 일이라면 지금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될 일이 차고도 넘치죠. 예전에는 후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 가능 발전하게. 그러니까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빈곤 퇴치, 두 번째가 기하 종식, 네 번째가 깨끗한 교육, 성평등, 양질의 교육 이런 거였어요. 변화가 13번째 목표였어요. 일단 우리 지속 가능 발전이 게 뭐예요? 계속 꾸준히 돈을 벌려잖아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굶고 가난한 사람을 얻게 해줘야 돼. 근데 기후 문제가 13번째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목표를 정한다면 기후가 여전히 13개일까요? 저는 4번째, 5번째, 6번째 안에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왜?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나가야 되는데 지구 위기가 기후 걱정 이거 살 방법이 없구나. 에이 뭐 하면 그 당장 한 2달 지나면요 전화 받기 시작합니다. 카드값 언제 내실래요? 그거 한번 당해보세요. 돕니다. 그러지 마세요. 관장님께 있어서 지구란? 내게 지구란 커다란 집 같아요. 이 집에는 인간이라는 구성원도 있고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은 성격도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다 같이 살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집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약간 위기에 빠졌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집이 너무 더워진 거예요. 이 더워진 걸 어떻게 했어? 이 난방을 꺼야 돼. 난방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난방을 줄일 거야? 누가 줄이겠지 하고 다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각자 자기 방의 난방기를 좀 줄여놔야 집 자체가 조금 더 시원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돈을 벌면서 승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